우리 해제권 행사 관해서는 전원이 해야 되는데 다만 지분 매매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 첨가적으로 참고로 지분은 각자 지분이니까 각자 매매 계약하는데 물론 형식상 하나의 매매 계약했었나 실질적으로 지분 매매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각자의 지분을 매도했느냐에 따라서 해제 여부가 달라진다 정도 기억하시고 또한 해제 부활했을 때 두 번째 해제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최고에서 해제해야 된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효과와 관해서 해제 효과는 우리 법조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이 548조 1항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소리는 결국은 계약이 소급적 원상회복한다는 계약이 소급적 소멸을 한다는 소리고 다만 단서조항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 못한다. 단서조항에 요 하나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요것이 이제 해제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해제의 1번에 해제가 되면 형성권이니까 도달되면 상대방도 이제 계약이 소멸돼 버린다. 그게 구속된다는 이야기고 2번은 이제 해제가 됐어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근데 그 계약을 보니까 해제하고 보니까 그 부동산 값이 떨어졌어요.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원래 계약한 대로 이행하라 라고 이제 다시 청구를 하면 해제 상대방 매수인은 자기가 해제한 건 아니지만 매수인은 이제 해제권자인 매도인한테 네가 해제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하겠다. 원상회복하자 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해제권자도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해제권자의 상대방도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2번 내용이죠. 2번 세 번째 계약 위반을 해제했을 때 넷째 줄에 계약 존속을 이유로 해제권자가 청구해오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도 계약이 소멸됐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번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즉 해제하면 상대방도 구속이 돼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럼 해제의 효과는 세 가지죠.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다라는 거죠. 소급적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채권 계약뿐만 아니라 물권 계약도 소멸된다.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된다라는 것이 3번 내용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되니까 매도인은 소유권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때 소급적 소멸되더라도 이미 거래를 했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침해 못한다. 그죠? 제3자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간략해 이렇게 부동산을 중도금 주고 등기를 한 거예요. 중도금 주고 잔금은 미제고 한 상태. 그래도 중도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합의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이게 잔금을 안 주니까 해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말소됐겠죠. 근데 그 전에 제3자한테 이렇게 이전이 된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제3자다. 제3자란 것은 이 계약권을 기출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데 물권적 지위를 취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 양수는 안 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해야 된다 소리는 등기된 경우는 당연히 이제 소유권 취득하지만 등기가 안 돼도 이런 경우 그 아파트를 이렇게 갑 회사가 분양을 해서 을한테 이 부분을 303호를 분양을 한단 말이죠. 분양 대금에 대해서 은행 융자를 받는데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융자를 주는데 이제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직 등기 안 되니 담보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융자금을 다 줘야 등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보증을 이 갑회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을 갑회사 쓰고 이제 다 받아갔죠. 그럼 이전 등기 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 안 갚으면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니까 보증을 서되 자 잔금을 은행에다 융자금을 다 갚으면 이전 등기를 해주게 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갑회사에 대해서 을이 소유자다 말이죠. 근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303호를 A한테 임차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이게 적법한 임차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은행에 융자 못 가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토해내고 그래서 해지했을 때 이 임차인은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임차했으니까 제3자로 보호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 인수해 가야 된다.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했다.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이 여의다. 등기 환경은 당연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3자를 보호받는 거에 완전히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다. 그래서 A번에 제3자를 보호받는 자, 니은에 A번에 주택이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놓고 주택 임차했으니까 그 주택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는 거.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이다. 그게 핵심이고요. B번에 매매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도 매입주물을 주택 임차했는데 그 대항요건 갖춘 경우 주장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이 사례입니다. 지금 이 사례. 아파트 분양 B번이 이 사례입니다. 이 사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부터 임차했던 사람은 대항력을 갖춰주면 매도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임차인 아파트 소유자 분양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매수인 소유권 취득한 사례입니다. C번은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소유권 됐다. 해제된 매매계약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감리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전 등기 됐으니까 감료 가능하죠. 제3자다. D번도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한매특약명이죠. 실권특약분. 일단 이전 등기하고 사유가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계약이 해제되는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을 한 거죠.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을 일단 매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고 일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낸다든 부가 지시를 안 준다든 등등 특약을 맺을 수 있죠. 그런 소유권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라고 특약을 맺는 경우를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인데 실권특약부 매매계약도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죠. 일단은 유효하고 일단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되는데 일단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 실권특약부에 의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다가 취득했는데 그거 다 가압류를 했단 말이죠. 매수인 재산에. 그러면 제3자가 된다. 그 실권특약부 매매계약도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매수인 소유권 취득한 거고 등기했다면 압류 등기를 했다면 제3자 보호된다. 그래서 핵심이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논다. 그렇지? 그것이 중요하다. 특히 D는 실권특약부 단어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D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채권 양수이죠. 채권 자체를 압류했다든지 쭉 다 채권 양수인은 다 보호 못 받는다. 다만 2번에 보호 못 받는 2번이 뭐냐면 이 부동산에 매매해서 중도금 주고 이전 등기했는데 잔금을 안 줘요.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를 이유로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 등기를 하고 나서 이제 소송을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제를 이유로 처분금지가 가처분 찾아올 거니까 해놨는데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제3자한테 매도를 했다든지 건저당을 설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 등기가 문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대항 못하니까 했다 하더라도 제3자를 보호 못 받는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유예요. 이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했는데 그 가압류 등기 이 부동산에 병이 이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매도인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거죠. 이에 선행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그거다 말이죠. 했으면 나중에 해제하는 경우에 가압류자는 제3자를 보호 못 받는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F부분은요. F부분은 매매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부분이 우리 기본 강의할 때도 했고 요약 강의도 했는데 쉬운 말로 매수인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인한테 내가 잔금은 내가 이 부동산 임대나 가지고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그래라고 그랬어요. 즉 임대를 허용했는데 그 허용 내용이 매도인이 임대나 된다고 매수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매매계약은 잔금 주면 어차피 지 부동산 되니까 임대나도 상관없고 만약에
그 임대나 임대보증금을 저한테 안 주면 그것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즉 전세나 된다는 소리는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자기한테 줄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계약을 전세를 허용한다는 뜻이지, 임대보증금 받아가지고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안 줘도 전세를 놔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판례가 대체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뭐 땅을 팔면서 땅 위에다 건축해도 된다, 또는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한테 전세 놔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잔금을 줄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는 거죠. 그 전제로서 허용하는 거니까 만약 안 주면 그 자체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해제 조건부로 승낙한다는 거죠. 대지를 매도하면서 건축하도록 승낙한 것은 해제 조건부다. 이것도 전세는 것도 해제 조건부다. 그러니까 안 주면 그 자체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승낙받아서 임대나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들어가면 대항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해제가 돼버리면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경우는 매수인이 등기가 안 된 상태죠. 안 된 상태니까 임차한 사람은 보호를 못 받는다. 표현 자체, 그 내용은 그건데, 표현 자체가 매매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임차한 자는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지분은 토지 매매인데 건물을, 토지 위에 토지 매매인데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양수한 자는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제3자 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죠. 토지 매매고 건물 양수이다. 예, 그것이 제3자로서 보호되는가 안 되는가. 일반적으로 매수인부터 소유권 취득한 매수인부터 압류한 사람은 제3자 되지만 채권 양수는 안 된다. 그것이 핵심 사항이고,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주장하는 제3자 범위는 해제하기 전에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된 이후에는 해제 의사표시 했어요. 말소 등기 되기 전까지 모르고 이해점한 사람은 보호된다라는 것이 리얼 내용이죠. 리얼의 제일 마지막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이해관계 맺은 제3자도 보호받는다라는 내용이고, 악에 대해서는 해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해제 제3자의 범위. 다시 한번 제3자에 관해서는요, 전세권에, 임차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만 정리하면, 매수인 소유권 취득했다가 취득한 사람부터 임차한 사람 보호돼요. 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임차한, 등기는 안 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매수인이 적법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부터 임차한 자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 만드는 보호 못 받는다라는 걸 주의를 하시고요. 원상회복은요, 원상회복은 이제 돌려줘야 되죠. 다만 기억에 원상회복 제한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물건 도급 계약을 했는데 물건이 거의 건축은 어느 정도 됐어요. 건축 어느 정도 됐는데 수급, 공사업자 수급인이 건축 어느 정도 됐는데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공사 수급인자는 그 공사 대금 못 받는 걸 벨기를 하더라도 들어간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는 그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내돈이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해제하더라도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된 이후에 해제될 때는 소급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해제하더라도 기성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환 범위는 선의하기 불문하고요. 선의하기 불문하고 원물과 이자, 과실 반환해야 된다. 그런 기본 강의 했죠. 근데 원상회복이라는 건 결국 부당이득 반환의 특징이죠.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이제 선의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반환 범위가, 원상회복은 선의악이 불문하고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 이자, 과실 다 돌려줘야 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근데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뭐요?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돼야죠. 따라서 반환 범위의 반환 시기는 언제냐? 반환 범위의 결정 시기는 해제 당시다라는 걸 주의됩니다. 해제 당시. 해제가 돼야 비로소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주의하시고, 이때 반환할 때 이자란 게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그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체로 인한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법정 이자가 지급하는데 B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넷째 줄에 지체로 인한 책임이 아니라 이자 반환이
이자도 반환했는데 이게 지체 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 성질이다. 그래서 그 이자의 적용이 법정 이율 5분을 정해야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게 소촉법인데 그 연 2할 4푼을 지급하게 돼 연 2할 4푼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 그 지체 이자를 그거는 채무불행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만 적용되니까 이 원상 회복에 의한 지연 이자는 연 5푼만 지급합니다. 소촉법에 적용 안 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소송으로 판결받아서 지급하라고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지급 안 한 것은 뭐요? 채무불행이니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소촉법이 적용된다. 그게 시의 내용이다.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는 채무불행 문제니까 소송 소집법이 적용된다는 건데 이거보다는 이자가 원칙적으로 지체 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은 이자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런 시험에 자기 나오죠. 그리고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업물뿐만 아니라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과실은 이제 전부 다 돌려줘야 된다. 다만 그 물건을 받아서 예를 들면 매도인이 돈을 받아가지고 1억을 운용해서 1억 5천이 되면 1억만 반환하면 되죠. 자기가 일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반환해 줄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재투자해서 뭐 수익이 생긴 거는 반환해 줄 필요 없다. 그것이 이제 A번이죠. A번에 밑에 여섯째 줄 보면 둘에 여섯째 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매수인의 영업 수완 등으로 매수인의 영업 수완 노력 등으로 얻은 이익, 그걸 운용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반환해 줄 필요 없다. 상가건물 매수해서 그 장사해서 이득 얻은 거는 돌려줄 필요가 없고 운용 이익은 자기 특별한 노동에 의해서 얻었으니까 그거는 반환해 줄 필요 없고 이제 건물과 차임 상당만 반환하면 된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벌어들인 건 반환해 줄 필요 없다. 과실에 포함 안 된다 하나 정도는 A번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B번은 훼손됐다면 감가상각됐다면 그건 자체로 돌리면 되지. 사용 수익은에서 자동 매수된 것은 반환해 줄 필요 없다. 그 이익은 자동 마모된 거는 그거는 보상해 줄 필요 없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대로 돌려주면 되니까 자동으로 소멸됐으니까. 그리고 B업은 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인데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은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실례익 배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판례 입장에서 기본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그 분양 아파트 매수하면 채권을 사죠. 채권 100만 원짜리 채권 사면 그걸 채권을 팔아먹잖아요. 100만 원짜리면 70만 원 정도 판다 말이죠. 10년 뒤에 받으니까. 근데 계약 해지되면 이제 채권 100만 원짜리 사가지 돌려줘야 되죠. 30만 원 손해봤잖아요. 그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실례익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되면 이행이익 배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실례익을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험 지문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이행이익만 청구할 수 있고 실례익은 청구할 수 없다 하면 틀리고 맞는 지문은 해제된 경우 이행이익 또는 실례이익을 선택적으로 해제권자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을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예정을 계약 해제됐을 때 채무불이행 되면 손해배상 해주기로 예정을 할 수 있다. 1,000만 원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그럼 그걸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그러고 이 손해배상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건 줘야죠. 1,000만 원 줘야 된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그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은 채무불이행 경우만 적용되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예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행위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소리가 D것입니다. 리얼 약정 부수적 의무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 해제에 관해서는 문제가 한 2문제 나오고 주로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이 계약금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